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아이겐 밸류의 중복도가 대각화 가능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자, 그 관련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 V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차원을 N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V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을 하고, 자,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이제 스플릿, 완전히 인수분해가 될 텐데 t의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가 n개보다 작다면 중복이 되겠죠? 자, 그때 그 아이겐 밸류의 이제 중복도가 대각화 가능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t의 아이겐밸류 람다를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중복도가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그 m이라고 하는 값이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니까 t의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v의 순서 기저 베타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저가 되겠죠. 자, 이때 대각행렬 D의 대각 성분은 지금 V1부터 Vn이 아이겐 벡터인데 이런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있을 텐데 순서대로 아이겐 밸류가 이제 대각 성분에 나타납니다. 즉 람다 1은 V1의 아이겐 밸류고 람다 2는 V2의 아이겐 밸류, 마지막에 Vn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 n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어지므로 t의 특성 다항식을 계산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던 것과 같이 t를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하면 대각행렬이 되므로 이 대각행렬 d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특성 다항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람다가 람다 1에서 람다 n 중에 어떤 것과 이제 같은 녀석 하나 미리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자, 이런 람다의 멀티플리시티가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성 다항식을 생각할 때 t-람다가 것이죠. t-람다라는 인수가 m개만큼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라고 쓰죠? 네, 잠시만요. 자꾸 하면 안 되네요. 네. 즉, 람다 1부터 람다 n 중에 이제 람다랑 같은 것의 개수가 m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람다 i들 중에서 우리가 정한 이 빨간색 표시된 람다랑 같은 녀석들을 우리가 다 골라내는데 그러한 인덱스들을 이제 다 골라내게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첨자들의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한다면, 자, 멀티플리시티가 M이니까 람다 1부터 람다 N 중에 람다랑 같은 게 M개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T-람다의 M제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최대의 인수다라는 것이니까 람다 1부터 람다 N 중에 람다랑 같은 것이 M개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집합에 있는 첨자들의 원소의 개수가 m개 같은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람다랑 같은 람다 i들을 쭉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A라는 인덱스 집합에 속한 인덱스들, 첨자들마다 VI들을 이제 다 모아보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다 골라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겐 밸류 벡터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베타가 기저였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n개의 벡터가 이제 골라진 건데 이 벡터들의 모임도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멀티플리시티랑 이제 연결을 지어 보니까 자, 람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최소한 m개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플리시티만큼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다시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이 녀석의 멀티플리시티 m만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몇 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각화 가능성과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연결성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자, 주어진 람다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모든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을 생각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얘기할 때는 0벡터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은 이제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의 최대 개수,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와 그리고 0벡터까지 포함을 해서 즉 tv가 람다 v가 되는 그런 모든 벡터 v들을 이제 다 모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벡터 중에서 v가 0벡터도 있을 것이고요. 0벡터가 아닌 것도 있겠죠. 0벡터야 뭐 0벡터인 거고요. 0벡터가 아닌 경우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임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자, 그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에 대응하는 이런 벡터 V 전체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한 집합을 보유 공간, 람다에 대응하는 T의 보유 공간이라고 약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죠. 벡터 공간 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있을 때, 자, 그리고 T의 아이겐 밸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람다가 아이겐 밸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가정하에서 이 람다라고 하는 집합은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벡터 공간 V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tx가 람다 x가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벡터들의 모임을 이 람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tx가 람다 x라고 하는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tx를 이제 왼쪽에 두고 람다 x를 이항을 하게 되면 뺀 것이 0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V상에서 정의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서 x를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tx 빼기 람다 x가 됩니다. x를 t에 대입하고 오른쪽 람다 아이덴티티 v에 대입하는데 아이덴티티 v는 v상에서의 아이덴티티니까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거고 앞에 스칼라 람다를 곱하는 거니까 람다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즉 x라는 벡터들을 여기에 대응시켰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죠. 자, 그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널 스페이스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라고 쓰는 이 집합은 정확하게 t-람다 iv의 널 스페이스 0벡터로 대응되는 정의역에 있는 x 벡터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널 스페이스는 우리가 1학기 때 하나의 벡터 공간, 즉 여기서는 V의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브 스페이스가 돼서 이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겠다. 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벡터 공간의 기저를 생각한다면 이 벡터 공간에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최대로 몇 개 있는지가 결국 차원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람다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벡터들의 모임이니까 물론 이제 0벡터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T의 고유 공간, 아이겐 스페이스인데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모아둔 거니까 람다에 대응하는 T의 고유 공간,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행렬에 대해서도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한 행렬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고유 공간, 아이겐 스페이스를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스퀘어 매트릭스의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LA, LA는 FN 벡터 공간에서 FN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행렬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아이겐 스페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밸류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람다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LA 혹은 A. 행렬의 아이겐 밸류는 다른 말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LA의 아이겐 밸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아이겐 밸류가 있을 때 결국은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이겐 스페이스니까 LA X가 이 람다에 대해서 람다 X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널 스페이스라는 표현으로 써보면 뭐의 널 스페이스냐? LA 빼기 를 넘기면 결국 얘는 아이덴티티인데 V가 여기서는 이제 FN 벡터 공간인 거니까 FN 벡터 공간 상에서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람다를 곱한 녀석을 뺀 것에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널 스페이스를 좀 더 행렬하고 행렬의 연산과 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나타내 보면 자, 이 녀석은 AX가 될 것이고요. LAX가 그것이 람다 X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이항을 하게 되면 A X 빼기 람다 X인데 자, 이 부분은 앞부분은 다시 A 빼기 람다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한 결과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행렬을 x랑 곱했을 때 0이 되는 x들의 모임이니까 결국은 이 행렬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널 스페이스 즉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인데 행렬이 되죠. 이걸 좀 써보면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이것도 더 직접적으로 써보면 지금 위에서 쓴 식 대신에 x equal fn ax가 람다 x 써 드리겠습니다. 이 집합을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이 람다가 fn에 있는 벡터 x들 중에서 ax equal 람다 x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 다른 말로 위에 있는 요 식을 생각해 보면 t 대신에 LA, 람다 IV 대신에 람다 IFN 이 녀석은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행렬을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해서 이 녀석으로부터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정의를 한번 좀 몇 가지 돌아보면 자,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벡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벡터가 아닌 벡터들은 전부 다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죠. 두 것, 아이겐 벡터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와 0벡터를 모아둔 것이 되고, 이것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된다. 서브 스페이스이므로, 부분 공간이므로. 자, 그런데 이러한 아이겐 스페이스를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 람다 1, 람다 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람다 1과 이 람다 2가 있겠죠? 자, 두 녀석의 공통된 벡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가 이 두 개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교집합에 속하는 벡터라는 얘기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tx가 람다 1x가 되기도 하고요. 람다 2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이니까 tx가 람다 2x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벡터 x는 람다 1x가 람다 2x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람다 1과 람다 2는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 자, 앞에 있는 람다 1과 람다 2의 차이는 람다 1과 람다 2 같지 않기 때문에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이 람다 1 빼기 람다 2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x가 0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집합에 있는 벡터는 뭐밖에 없다는 거냐면 0벡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와 람다 2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겹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면서 겹치는 거는 0벡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는 아예 겹칠 수가 없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자, 앞에서 아이겐 밸류의 중복도가 중복도를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그 기저를 생각했을 때 그 기저 안에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이 중복도만큼은 있는데요. 자, 그러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몇 개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대각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람다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 중에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최대로 몇 개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람다가 가능한 모든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0벡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녀석에 이제 차원이 있을 텐데요. 디멘전이죠. 자,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이제 모아두면 그것의 개수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는 이 람다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V1부터 VK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고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죠. 그러면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K라고 한다면 K보다는 차원이 더 같거나 크게 됩니다. 우리가 벡터 공간의 차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모임의 개수는 차원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반면에 이 람다의 차원이 있다면, 차원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인데요. 자, 기저에 속하는 벡터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따라서 0벡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기저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들을 생각한다면
V L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다면 이제 차원이 L 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V부터 VL은 L 차원인 상태니까 디멘전 L인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람다에 대응하는 T 아이겐 벡터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최대 개수를 생각해 보면 그 최대 개수는 이미 이 녀석이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로서 1차 독립인 거니까 최대 개수는 그 L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 개수라고 하는 값은 자, 앞에서는 일단은 최대가 되든 어쨌거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의 개수는 무조건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K를 최대인 개수로 생각을 하더라도 자, 그 K가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생각한다면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개수보다는 디멘전이 작아져야 되니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중에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의 최대 개수가 별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앞에서 람다의 대수적인 중복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람다의 대수적인 중복도가 M이라면 자, M개의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이제 존재할 테니까 자, 이 값보다는 자, 디멘전 이 람다가 대각화가 가능할 때 대각화가 가능하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어, 최대 개수가 이제 디멘전인데 멀티플리시티만큼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거니까 디멘전이 이제 m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대각화 가능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자, 그런데 이러한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은 대각화가 가능한 조건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람다의 멀티플리시티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따라서 대각화가 가능할 때는 여기가 같게 되겠지만 같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멘전이 m보다는 같거나 작은데 자, 이러한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한 이 내용이 정리 5.7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V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을 하고요. 자, T는 뭐 대각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T의 아이겐 밸류는 하나 있다. 람다를 생각하고요. 자, 그 녀석의 중복도를 봤더니 M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차원은 1보다는 당연히 같거나 커야 되고 람다의 대수적인 중복도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아이겐 밸류 람다가 있다면 자,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차원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중복도보다는 같거나 작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 얘기한 내용까지 같이 얘기한다면 대각화가 가능할 때는 요 m이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정리 5.7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람다가 아이겐 밸류이기 때문에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최소한 하나는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람다라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0벡터와
0벡터와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람다는 아이겐 벡터이므로 이쪽에 있는 벡터가 최소한 하나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람다는 0벡터를 포함은 하고는 있겠지만 0벡터 말고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람다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0벡터 하나만을 가진 벡터 공간의 차원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자,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물론 0입니다. 따라서 이 람다의 차원은 0보다는 크다. 다른 말로 1보다는 같거나 크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 람다의 차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람다의 기저를 생각해 보면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가 차원의 개수 P만큼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P를 이 람다의 차원이라고 이제 둔 거죠. 차원만큼 벡터들을 모아둔 그런 기저가 있을 거고, 자, V1부터 VP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자, 이 람다라고 하는 거는 그 V의 부분 공간이므로 이 람다의 기저, 즉 1차 독립인 벡터들을 가지고 몇 개를 더 추가해서 V 전체의 기저가 되도록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확장을 해서 V의 기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V의 기저죠. 자, 이 녀석은 이 람다의 기저고요. 자, 베타를 기준으로 T가 V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T를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행렬을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T 베타의 첫 번째 컬럼은 뭐가 들어가냐면 베타의 첫 번째 벡터 V1을 T에 대입을 하죠. 자, 그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는데, 자, 예를 보면, 자, V1부터 VP는 이 람다에 속한 벡터들이고 0벡터가 아니겠죠. 기저를 구성하는 거니까, 1차 독립이니까. 즉, 이런 것들은, 람다 V1이라고 이제, 람다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자,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구하는데 좌표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람다는 앞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고, 자, V1을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건데, 자,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V1이 첫 번째 벡터니까, 자, 이 좌표 벡터는 다름 아니라 1, 0, 0, 0, 0, 0, 0이 됩니다. 즉, 여기는 람다가 처음에 나오고 0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자, V2를 대입하면 이것도 T V2가 람다 V2가 됩니다. VP까지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V2가 두 번째 벡터이니까 얘는 0, 람다 0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런 형태가 처음 P개의 벡터들을 대입을 할 때, 그래서 열을 처음 P개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대각 성분이 람다가 되면서 이렇게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것이 옵니다. 그리고 P계의 열을 더 진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VP가 아니라 VP 플러스 1부터 대입을 하는 건데 이때는 뭐 특별한 특성이 없으므로 뭐 적당히 나옵니다. 자, 이 꼴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대각 성분이 람다인 대각 행렬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전부 0인 행렬이고 여기는 뭐 적당히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게 되고 자, 물론 여기는 P by P 그러니까 여기도 적당히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서브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A의 꼴은 다음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P개의 컬럼들을 보면 대각성분의 람다가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런 대각행렬이 나온다. 아래쪽은 암행렬,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적당히 숫자들이 있을 거고요. 각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가 p by p니까 우리가 지금 n 차원이라고 한다면 처음 벡터 공간 v를 자 여기는 이제 n-p 곱하기 n-p 크기를 갖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바로 C가 되겠죠. 어쨌거나 C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T의 특성 다항식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러한 행렬 A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T의 특성 다항식 FT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디터미넌트 T 빼기 TI인데 자, 이 녀석은 T를 일단 행렬로 바꿔야 되겠죠? 그 앞에서 택한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 빼기 TI인데 자, 요거 형태를 보면 A의 꼴이 처음 있는 P개를 생각해 보면 전부 람다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T를 빼는 거니까 람다 빼기 T가 처음 P개는 대각선에 람다 빼기 t가 들어가고 나머지 0이 되는 형태가 나오고 여기는 뭐 대각선이 아니니까 0이 나올 거고 여기는 원래 1이라고 썼고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 거고 여기는 C였다가 T가 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어, C 빼기 T의 일종의 아이덴티티인데 좀 사이즈가 전체가 n이라고 한다면 앞에 p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n 빼기 p 사이즈를 갖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대각성분에서만 t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특성 다항식인데요. 자,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스퀘어 매트릭스 두 개로 이제 나누고 첫 번째 스퀘어 매트릭스 아래쪽이 전부 0인 경우라면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그 방법이 4장 3절의 연습문제 21번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것이 전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곱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대각성분의 람다 빼기 t가 있는 항등행렬이므로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람다 빼기 t의 p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어떤 다항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ft에 대해서 람다에 대응하는 그 중복도, 대수적 중복도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중복도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t-람다의 k제곱이 인수가 되도록 하는 최대의 지수 값이 중복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 p만큼 그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p 거듭제곱만큼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복도를 우리가 m이라고 이제 한다면 자, 중복도 m은 p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gt에 t-람다가 인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중복도 m보다는 p가 같거나 작습니다. 다른 말로 중복도 m은 p보다는 당연히 이쪽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p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는 여기 있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으로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P, 즉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보다는 M이 같거나 커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4장 3절의 연습 문제 내용을 이제 이용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퀘어 매트릭스 M이 다음과 같은 꼴이다. 자, 여기서 A하고 C는 스퀘어 매트릭스고요. O라고 쓴 거는 전부 성분이 0인 영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B는 스퀘어 매트릭스일 필요는 없겠죠. 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A하고 C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고 이쪽은 영행렬이다. 라고 할 때 M 전체의 디터미넌트는 A와 C의 디터미넌트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4장 3절 연습문제 21번의 내용인데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아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영상에도,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면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아래에 있는, 그 과정인데요.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강의 시간에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래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 내용을 디터미넌트 계산 방식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C라고 하는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적용하는데 자세한 거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얻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 녀석의 차원은 람다의 멀티플리시티 중복도와 이러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계가 이제 실제로 성립하는지 몇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대역화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지도 한번 이 관계와 한번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ample은 2차 이하의 실계수를 갖는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 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을 할 건데요. 자, T는 다음과 같이 다항식이 들어가면 도함수로 대응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T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해함으로 T를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T는 P2 of R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P2 of R의 기저를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P2 of R의 기저로서 표준 순서 기저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라고 했습니다. 베타는 여러분이 잘 아는 표준 순서 기저니까 1xx 제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t를 행렬로 나타내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컬럼은 자, 첫 번째 녀석을 t에 의해 대응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미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이 0을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전부 0이 되어야 되겠고 x는 x라는 1차 다항식을 t에서 보내면 미분을 하는 거니까 1로 대응될 거고 따라서 1, 0, 0가 좌표 벡터가 될 거고 x제곱이라는 2차 다항식을 t에 의해서 2x로 대응될 거고 2x를 표준 순서 기저로
좌표 벡터를 계산해보면 0, 2, 0이 되겠죠. 그래서 행렬은 다음과 같이 1, 2가 있고 나머지 전부 0이 되는 이런 행렬이 되겠고, 따라서 여기도 F고 여기도 F긴 하지만 다른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T의 특성 다항식인데 얘는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1, 0, 2, 0, 0,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대각 성분만 전부 T를 빼는 거죠. 그런 행렬 생각하고 그거의 디터미넌트. 자, 이 행렬 디터미넌트는 대각 성분 아래쪽 0이므로 자, 대각선에 있는 성분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됩니다. 즉, ft는 t의 세제곱인데 자, 이 녀석을 잘 보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t 곱하기 t 곱하기 t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죠. 자,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때의 아이겐 밸류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의 중복도를 생각해 보면 중복도가 3이겠죠? 자,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인데, 자, 람다가 0밖에 없는데, 중복도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얻은 사실 생각해보면, 람다 0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을 생각해보면, 차원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중복도인 3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여기서는 이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람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는 자, 다항식 중에서 t에 대응을 시켰더니 람다가 지금 0이니까 0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f, 즉 0 곱하기 f가 되는 그런 f 다항식들의 모임이 되겠죠. 즉 2차 이하의 다항식들 중에서 자, t 오브 f는 f 미분이고요. 자, 미분한 게 오른쪽 0이랑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0이 되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니까 결국 f가 상수 다항식인 것이죠. 즉, 얘는 상수 다항식밖에 없습니다. 상수밖에. 여기서는 이제 실계수니까 실수인 상수 다항식들 전체의 집합이 람다 0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되고, 자, 이 녀석은 하나의 벡터 공간인데, 자, 기저를 생각해 본다면 1에 상수 c를 곱한 것들의 모임이 될 테니까 결국 1이라는 상수 다항식 하나만을 생각을 해서 그 상수 다항식 1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은 1차 독립이면서 이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녀석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겠습니다. 이 람다의 기저 이 경우에 따라서 차원은 얼마냐면 이 람다의 차원은 이 기저에 속하는 벡터가 하나밖에 없죠. 뭐 1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이 나와서 예상대로 1보다는 같거나 크고 3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이 t가 대각화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가요? 자,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2 오브 R이니까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가 3개가 필요합니다. 즉 아이겐 벡터로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물론 1차 독립이면서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겐 밸류가 0밖에 없으니까 아이겐 벡터는 오로지 0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만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벡터들 중에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지금 3개가 필요한 건데 자, 이 람다의 차원 1차원이므로 이 람다에 있는
1차 독립인 벡터는 최대로 생각을 해봤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P2 of R의 기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3개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람다의 차원 1차원이므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이 경우가 지금 대각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것의 이제 예시로 example 3을 보겠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example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즉, 이 t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t 자체가 대각화가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예제이기도 하고, 자, 지금은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이 멀티플리시티 3과 다른 그러한 특성도 갖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디멘전과 멀티플리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각화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후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런 상황을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행렬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계산을 했더니 제 아이겐밸류가 0밖에 없었는데 중복도가 물론 3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고요. 자, 이때 이 람다에 대응한 이 람다의 이제 베이시스 찾아보면은 1이 되고 1 하나를 가진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고, 따라서 차원은 1차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람다 밖에는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그런 벡터 공간이 없는데 그 녀석의 차원이 3차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t는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t는 적당한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됩니다.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행렬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A를 알고 싶을 때면 R3의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뭔지 생각해보면, 자, 지금 베타는 표준 순서 기자니까 E1, E2, E3죠. 자, T에 E1을 대입하면 A1이 1, A2, A3는 0인 거니까 결과는 4, 2, 1이 됩니다.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첫 번째 그 컬럼은 4, 2,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컬럼은 T2를 알면 되는데 T2는 A2가 1이고 나머지 0인 거니까 A2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0, 3,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3는 A3만 1인 거니까 A3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결국 1, 2, 4가 나오는 거죠. 즉, 요 식으로부터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읽어오면 되는 거죠. 0, 3, 0 등등으로. 자, 이러한 행렬이 바로 표준 순서기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나타낸 것이고, 이 행렬을 A라고 한다면 사실은 T는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주어지는 left multiplication, 즉 T A1 A2 A3는 별게 아니라 A라는 행렬에다가 A1 A2 A3를 이제 행렬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빨리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자, 아이겐밸류를 보면 5와 3이 있고, 아이겐밸류 5의 중복도는 1이 되고요. 3의 중복도는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겐밸류는 5와 3이고 각각 중복도는 1과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람다 아이겐 밸류들에 대해서 각각 아이겐 스페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이 람다 1은 자, x가 지금은 R3에 있는 벡터면서, 자, 요 행렬을 지금 a라고 지금 둘 때 a 빼기 람다 1 아이덴티티의 x가 0이 되는 그러한 x들의 이제 모임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행렬의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을 생각을 한다면, 자, 지금은 이제 t의 아이겐 스페이스가 여기서는 t가 LA이기 때문에 결국 t의 아이겐 스페이스는 LA 아이겐 스페이스고 그것은 행렬 A 아이겐 스페이스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 행렬을 B1이라고 한다면 B1은 대각선에서 람다 1을 빼는 건데 람다 1이 지금 5인 상태니까 5를 빼면은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2, 1, 0, 4 빼기 1이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자, 이 행렬에다가 x를 곱하는데 x를 x1, x2, x3라고 두면, 자, b1하고 x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행 마이너스 1, 0, 1 곱하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x3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을 곱하면은 2x1 빼기 2x2 더하기 2x3가 되겠죠. 세 번째 행 곱하면 x1 빼기 x3가 되는데, 자, 그 결과가 0벡터가 되는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가 뭐냐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 즉 x1과 x3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2로 다 약분해 보면 결국은 x2가 x1 더하기 x3라는 관계가 나오므로, 자, x1하고 x3를 이제 a라고 둔다면 x2는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벡터는 a, 2a 죠. 자, 이게 결국은 a 곱하기 1, 2, 2들이 바로 여기 속하는 벡터들이죠. 자, 이것은 1, 2, 1에다가 스칼라 a를 곱해서 만들어지므로 결국 이 녀석은 1, 2, 1 하나만을 가진 집합을 생각해서 그 집합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부분 공간이 아이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니므로 1차 독립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람다 1의 기저가 되겠죠. 이 녀석이 1차 독립이면서 생성하니까. 따라서 차원은 1차원이 되는데, 자, 앞에 우리가 정리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이겐 스페이스 차원은 항상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아이겐 밸류의 중복도보다는 같거나 작은데 지금 중복도가 지금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중복도가 m이 1이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군다나
이 디멘전과 멀티플리시티가 이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비슷한 계산을 람다2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람다2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B2를 먼저 계산해보면 A 빼기 람다2를 계산하는 거죠. 자, 람다2가 지금 3입니다. 그 대각선의 3을 빼는 거죠, 여기서. 자, 1, 0, 1, 2, 0, 2, 그 다음에 1, 0, 2가 되겠, 1이 되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B2에다가 x1, x2, x3를 이제 곱해서 0벡터가 되는 벡터들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1, 0, 1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 x3, 그 다음에 2, 0이니까 뭐 x1 더하기 x3의 2배씩, 그다음 맨 마지막은 뭐 첫 번째랑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000이 되기 위해 조건은 결국은 x1과 x3가 더해서 0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1, x2, x3에서 x3를 a라고 두면 x1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x2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b라고 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아이겐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은 b의 0, 1, 0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0, 1의 꼴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이 람다2가 결국은 0, 1, 0이라는 벡터와 마이너스 1, 0, 1이라는 벡터의 1차 결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벡터는 1차 독립이고 스팬을 해서 전체 아이겐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기가 기저가 됩니다. 아이겐스페이스에. 따라서 이 람다2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은 2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기저가 되고 이 경우에는 차원이 2차원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정리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 값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중복도보다는 작은데 지금은 중복도가 2가 되죠. 3의 중복도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디멘전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함은 물론이거니와 자, 이 디멘전이 중복도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중복도랑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자, 그것과 대각화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나중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그 관계를 좀 미리 한번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이 t가 대각화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R3의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겐 벡터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벡터들을 한번 다 모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벡터 다 모았더니 우리가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확인해 보면 이것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겐 벡터들이고 1차 독립입니다. 그런데 3개가 있죠? 근데 R3는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기저가 됩니다. R3에. 그래서 t의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R3의 기저가 존재하니까 t가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자, t가 지금 대각화가 가능했는데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그 대각화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스플릿 하는 것이죠. 자, 스플릿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차원이 중복도와 대수형 중복도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 상황과
대거가 가능성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example을 생각해 보면 example 3는 대거가 불가능했고 example 4는 대거가 가능했는데 example 4에서는 각각의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중복도랑 같았는데 example 3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복도는 3이었는데 디멘전은 1이 있었죠. 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 방식이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3과 4는 모두 자, 그런 것은 동일하지만 3에서는 중복도와 아이겐스페이스 차원이 달랐고 example 4에서는 중복도와 아이겐스페이스 차원이 모든 경우에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 람다 i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람다 i의 대수적인 중복도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i에 대해서 동치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맞는 그런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번 시간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